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11월 12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또 어떤 뉴스들이 최근에 조금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서 주간 많이 본 뉴스 순위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쓱 대충 봐도 일단 최근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전체 순위를 거의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한 기사, 이렇게 해서 주간 톱 10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간 많이 본 뉴스 1위 기사는 부산 등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주택 시장에서 조금 약간 반등 움직임, 그러니까 좀 반가운 그런 기색이 보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해제 요구가 확산될까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부산 전체 그리고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그 일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에 그 사람이 다주택 중에 하나이면 거기에다가 2주택일 경우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일 경우에는 2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 남아있는 세종시 같은 미해제 지역에서는 이번에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러면서 이번 그 결정에 대해서 좀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 또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당 지역의 반응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 우려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를 강도 높게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언제 어디든 신속히 추가로 지정하겠다, 뭐 이런 기사고요. 자, 그럼 상한제 시대 수도권 비규제 지역 반사이익 볼까?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서 그 상한제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은 오히려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풍선 효과인 거죠. 결국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세서 여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 그 옆 동네, 규제가 없는 그 옆 동네로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다른 지역, 비규제 단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헌 논란으로 인해서 이게 헌법 소원까지 갈지, 특히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이 재건축 사업의 여부가 좀 위태로운 그런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원들은 소송 가능성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행동에 나설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들쭉날쭉 기준이 뭐지? 분양가 상한제 커지는 형평성 논란.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좀 동단위로 약간 핀셋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과연 얼마나 명확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기사 보면은 방이동 들어가고 목동 빠지고 네, 송파구 방이동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을 받았는데 양천구 목동은 또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엿장수 맘대로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과천이나 목동 같은 이런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한제 후폭풍. 역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서울 재건축이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 빈 땅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규 분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장이 이 분양가 상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정지역 해제에 관련된 것이죠. 고양시가 조정지역 해제에도 분양가 통제는 그대로다. 고양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통제를 여전히 하고 있다. 지금 분양가 통제가 사실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기 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양 승인을 할 때 고분양가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그게 사실상 이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허그가 분양 승인을 내주더라도 지자체가 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지역 해제에도 분양가 통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양시 능곡 1구역 적정 분양가를 놓고 결국 분양가 통제가 있었다는 그런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년에 전국 집값이 0.8% 하락할 것이다. 올해보다는 낙폭이 줄어들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 전망 자료가 또 보도가 됐고요. 또 핀셋 지정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 플러스 풍선 효과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지정하다 보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고 또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 전망 이런 것들을 담은 기사도 상당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 소식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11월 둘째 주 부동산 뉴스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